우리의 영원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권현진 스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한 달 동안 요즘에 가장 핫한 책이래요. 그래서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아니면 작은 서점엔 구할 수도 없다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 그룹 도서로서 함께 한 달간 읽어봤는데 많은 아마 느낌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켈리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을 때에 이 사람이 이론인 사람인가 실체인 사람인가가 저는 온전히 느껴졌어요. 네가 직접 해보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통찰이 굉장히 많은 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킬리치라는 사람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자꾸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웰싱킹이 부자 생각이다. 부자들의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갖는 생각과 그 과정이 어떤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부자들은 도구가 틀리고, 그리고 부자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결핍의 생각보단 풍요의 생각이 많이 머물러 있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부자들이 습관, 돈에 대한 뭐 태도, 방식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페이지를 첫 번째 페이지가 제가 느꼈을 때 좋았던 걸 좀 나눠볼게요. 켈리체가 스스로가 자신이 갖고 있거나 속해 있던 공간에서 본인이 어릴 때 부모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학업을 스스로가 도전해서 상경해서 소녀공으로서 살면서 자신의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결국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다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녀공으로서 본인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어떤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켈리체가 페이지 잠시만요. 페이지 자, 켈리체가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냥 절대적인 지지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켈리체는 본인이 늘 주변에서 무언가를 할 때 가장 큰 힘이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엄마가 믿어준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감정이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고 또 그 믿음을 준 엄마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려고 했을 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Y가 됐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신한테만 속해 있으면 그걸 극복하는 힘이 굉장히 한계적인데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한 목적을 두게 되면 큰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다시 일어났던 스토리를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일어났던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페이지 51페이지에 켈리체가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패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본인은 그 실패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고 그거를 그냥 즐기는 거, 인정하고 나아지는 것들이 자신의 성공을 했었던 노하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패 자체를 하지 않고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 그런 거 자체가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인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실패를 곱씹을 시간도 없이 실패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왔대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야 강해진다는 걸 배웠고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들의 삶의 틀을 경계한다고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거나 시작할 때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기 때문에 그게 꼭 어떤 성공을 해야지만 그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 과정 안의 깨달음이 성공을 부른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켈리체가 3가지를 결단했대요.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이 나아지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지 않는 게 뭔지를 봤더니 쓸데없는 시간이나 나쁜 습관들 같은 걸 버리는 거였어. 그래서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그냥 쓸데없는 유의를 즐기지도 않고 SNS 같은 데 시간 쓰지 않으면서 그런 데 시간 쓰기보다 자기 개발하는 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결심을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하지 않기로 했을 때
또는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자, 켈리체가 57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절대로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기와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내는지가 결심하거나 결단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계획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목표 세우는 것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본인은 그렇게 여러 가지 시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적인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성공한 사람들이 뭘 하는지 봤더니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자기 개발하거나 책을 그렇게 읽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복제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뭘 하는지 탐구하지 않고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바로 이 사람은 탐구했죠. 성공한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뭐 하지? 책을 읽는데, 그래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하는 시간들을 쓰기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58페이지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더라도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그 성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이게 진리거든요. 자, 그래서 스스로가 시간 관리를 잘 하려고 하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 위한 시간을 썼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그냥 쓸데없는 파티를 하거나 그런 유의를 즐기는 걸 안 하면서 켈리체가 준 메시지 인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인맥 관리를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관리적인 목적이나 목적 있는 만남으로 만나다 보면, 자,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두 성공한 사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대요. 그 사람이 나를 목적 있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서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단순 사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나 그 사람하고 정말 찐 관계를 하지 않으면 단순 인맥 관리는 크게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맨 60페이지에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데, 특별한 걸 많이 하기보다는 매일 1%씩만 성장을 해도 100일이면 100%가 된다. 그러니까 성장의 복리예요. 크게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의 작은 성장이지만 거듭 성장을 이뤄서 멈추지 않으면 그 100일이 아니라 5년 뒤에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내가 좋은 습관, 나쁜 걸 빼놓으면 좋은 습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자기 성장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켈리체가 1000명의 성공자를 스스로 삼겠다고 마음 먹고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는데 그 키포인트를 발견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이지 62페이지에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는 건 매우 간단한데 문제는 올라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하고 해결하는 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욕망이나 포기하고 싶은 많은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그 각종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면 아무리 그 길에 올라타도 목표에 다다를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딱 올라탔어. 이거 성공 길이라고 누가 얘기했지만 올라탔어요? 하지만 그 길에서 똑같은 성공 양식이나 방식이나 생각을 지속하거나 중간에 생기는 문제를 도망가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가긴 너무 힘든 길이니까 뭐가 필요하대요? 멘토와 롤모델이 필요하대. 지속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코치가 필요하고 성공자의 조언이 필요하고 그래서 목적은 어디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데 가장 그 목적지에 가는데 조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꿈의 방해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전문가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방해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삼아야 스폰서들이나 멘토들을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 얘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자 얘기 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 비즈니스 똑같죠? 자, 그래서 자 스승을 찾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책에서 찾았대요. 책에서. 수많은 책에 자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이번에도 읽으셨겠지만 메시지가 같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으면 다 같아요. 목표를 설정하고 뭐 행동하고 다 똑같은데 그게 진리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공통된 걸 찾았겠죠. 공통된 거. 계속 강조되는 거. 그걸 똑같이 해봤더니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기초적인 걸 갖고 되겠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이 기초가 성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승의 행적을 팔로우하라. 우리는 스승이 누구예요? 스폰서죠. 행적을 팔로우라는 얘기할 때 우리가 고개를 할 때 스폰서가 하는 미팅에 100% 참석할 것. 이거의 뜻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그대로 복제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강의가 아니라 그들이 삶의 행동 양식 전체를. 자, 이 책을 읽을 때 켈리체가 책을 읽는 게 그 사람의 삶을
집어삼키겠다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거나 그 스승을 멘토로 삼았다. 그래서 뭐를? 삶을. 삶이라는 건 전체 행동 양식이에요. 전체. 그러면 성공한 사람을 닮고 싶다 그러면 성공자가 있는 곳에 무조건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팔로우. 그래서 스승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해라. 자, 우리는 그 성공자의 생각도 복제하고 통찰력도 복제하고 관점도 복제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공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대입해 보면서 자꾸 자신이 그 성공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거. 그래서 그 롤모델을 모델로만 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멘토나 스승이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속하는 것과 해결이 관건인데 그 힘을 여러분들은 그 멘탈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다? 스폰서가 있다. 그래서 복제하고 벤치메이킹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지. 성공의 키는 뭐다? 지속과 해결을 하는 힘이다. 자, 상황이 이제는 67페이지에 맨날 할 수 없는 걸 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동경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하라고 얘기하고, 자,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처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 내가 대하는 내 마음이나 결심에 따라서 내가 위기를 힘들다 어렵다 막 내가 포기해야 됐다 이유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건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생각과 사고를 갖게 되면 상황에 대한 태도와 각오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달라지고 오히려 그 위기가 내가 사고나 태도가 달라져서 맞닿아서 해결하다 보면 내가 성장을 하거나 성공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해결 솔루션 키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과 트레이닝이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해줘요. 위기는 뭐다? 성장 마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자, 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하는 거예요. 자, 내가 초밥집을 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읊조릴 때 본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거절당해도 또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죠.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의 뭘 봤느냐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 빛나는 눈망울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전달할 때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 함께하고 싶거나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가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이를들어서 뭘 얼마나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모습을 정말 잘 드러내게 되면 불가능할 것 같은 멘토링도 받을 수 있고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부자들 중에는 자기 부를 통로로 삼아 타인에게 부를 길을 열어주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대. 자, 그러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내가 가서 나의 열심과 간절함과 절실함을 드러내면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들의 동기 때문에 도움을 줄까 안 줄까? 준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리더님이 제일 롤모델이에요. 저는 리더님처럼 되고 싶어요. 되게 멋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까 오미남 리더님한테 우리 김정희 리더님이 너무 멋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미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도와주고 싶죠. 정희 리더님 더 잘 됐으면 좋겠죠. 이런 선한 동기가 본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의 그런 성공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모든 걸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사람들이 열어줄지 말지 여러분들 모습을 갖고 결정을 할 거고 그리고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각오를 고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가져가게 되면 선한 영향력과 간절함과 꿈과 위기 극복 태도와 각오가 만나면 성공과 성공 멘토를 만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이타심이 강해 보여야 되겠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은 성공자 눈엔 보여요. 아까 뭐라 그랬죠? 나를 인맥관리 대상으로 보느냐. 그건 다른 표현일 뿐이지 맥락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100일만 실천해 누구나 알게 된다. 자, 켈리체가 2년 동안 자신이 책을 100권 이상 책을 읽으면서 준비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켈리 델리가 된 게 아니라 2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한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성공자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이룬 것 같지만 2년 동안 그걸 위해서 고민했던 시간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실행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연구했어요. 여러분 연구하세요?
누군가가 성장했는데 그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뭘 했는지 연구하세요? 그 2년의 시간을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본인이 7가지 실행 도구를 깨달았는데 그게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 그 목표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한 문장으로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목표를 계속 강력하게 내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잠재의식이 아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목표를 언젠가는이 아니라 데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목표가 당겨질 거고, 구체적으로 그게 시각화가 될 수 있게끔, 잊어버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매일 잊어버려요. 망각하기 때문에 나를 인식시키고 자각할 수 있는 활동은 시각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각화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션 플랜을 세운다. 맨날 말만 하고 하지 말고, 자, 살을 빼고 싶다면 뭐라고 해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를 하라고 하잖아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액션 플랜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당장 작지만 그 작은 성취를 가지고도 그 사람이 뭔가 된다는 거, 작은 실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작은 걸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리고, 그리고 보이는 곳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문장으로 적어놓고, 그리고 매일 내가 내 꿈을 100번 이상 외치는 거, 의식하는 거, 확언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7가지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있대요. 사소해 보이지만 나를 매일 깨우기 위한 액션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났겠죠. 아침 의식적으로 이걸 생각하고 출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성공은 심플하지만 그 심플한 걸 매일 반복했을 때 달라진다는 걸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84페이지에 사업가는 항상 입이 무거워야 된대요. 왜냐하면 의도치 않게 헌신적인 직원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리더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리더의 행동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은 유산화를 대표하고 있고 여러분의 팀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작은 말 한마디 또는 작은 표현 하나가 유산화 브랜드의 나의 팀에 또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전과 철학이 명확한 게 켈리 델리가 잘 냈던 이유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철학을 세워보는 거예요. 나의 사업 비전과 철학은 무엇인지 또 내 팀의 비전과 철학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이 명확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게 가치롭게 느껴지면 그 가치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켈리 델리가 잘 됐던 이유는 켈리체가 그 가치와 신념을 드러냈고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더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더 확장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 정말 돈을 벌거나 부가 되는 거는 돈은 성공의 일부일 뿐이지 가장 큰 완결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페이지 87페이지에 그 돈이나 부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완전한 과정이 그게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공헌은 돈과 공헌하고 인격적으로 완성되는 것 자체가 부자라고 설명을 해요. 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과 공헌과 인격적인 완성. 그게 3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완성된 3요소. 그러면 내가 돈과 공헌과 인격 중에서 뭐가 되고 있는지 지금 돈 안 되죠? 아직 인격 안 돼. 미안해요. 자, 넘어가요. 자, 미안해. 그래서 그 3가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그릇도 넓히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헌하려고 하는 이타심도 만들고 그래서 정말 돈으로서 자유로워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이 풍요롭고 또는 주변에 봤을 때 정말 탁월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가치로운 성공을 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돈 자체가 내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흘려보낼지에 대한 고민도 한대요.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게 가치롭게 쓰여지는 게 정말 완성되고 완결된 성공이다. 자, 그래서 인류 자체가 발전한 이유는 타인을 위해서 돕기 위해 했던 사람들이 다 발전시켰다고 하니 이타심과 공헌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켈리체가 자기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어떤 에피소드를 체인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사무실도 없고 어떤 것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하거나 했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거는 우리를 믿었다는 건 우리의 비전을 신뢰했다는 의미래요.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전달할 때 늘 보여지는 거, 드러나는 거, 뭐 좋은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이것들에 사람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자신 있게 드러내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걸 드러냈을 때 비로소 파워풀한
그런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메시지 안에서 그런 거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직원들과 회사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함께 협업하고 윈윈할 수 있는 사고가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나의 이익에 1차적인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면 팀 조직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업가의 모습에서 그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킬리체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체인점을 내겠다고 했을 때, 자, 현금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덮어놓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대요. 킬리체는 거기서 뭘 봤냐면 현금을 들고 온 사람한테는 현금을 들고 와서까지 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각오를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지 않아도 나중에 벌어서 갚으세요라고 하면서 기회를 줬지만 그냥 공짜 심리를 바라고 온 사람한테는 체인점을 줬다고 했어요? 안 줬다고 했어요? 똑같은 공짜 기회인데 왜 안 줬을까요? 그나마 대가 지불을 하고 간절함이나 그 액션에 대한 그런 약속할 수 있는 태도가 보였기 때문에 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로써 간절함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는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할 건지 그만한 이상적인 걸 얻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까지 할 각오가 있는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하고 협력하는 스폰서와 파트너들한테. 그래서 거저 얻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걸지 않고 입으로만 약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가 지불하는 걸 그걸 의지로 본 거죠. 태도를. 그래서 그리고 어떤 마음을 했대요? 나는 이미 행복해졌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아침에 행복해지길 원하는 마음을 했대요. 그 마음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누군가 나를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내 행복이 아니라 모두 행복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 거. 자, 그리고 97회 빈자와 부자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빈자 마인드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빈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부자의 자질과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자, 부자는 돈과 공헌과 인격 가치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빈자도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공헌할 마음이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인격과 공헌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격과 공헌할 마음이 없으면 빈자가 되겠죠. 3개 중에 2개가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돈은 어떤 사람한테 흐른다고요? 돈은 없더라도 성실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태도와 그런 마인드와 그런 것들 돈은 그런 성공하고 성실함에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함께 상생하는 비전을 품는 거. 자, 킬리체가 돈만 버는 걸 집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남편이 꿈을 가지고 있는 대서양 항해를 시작했는데 대서양 항해를 하면서 본인이 정말 진정한 분은 돈을 많이 벌고 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것들을 해나가는 거, 소중한 걸 지켜가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영할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에 대한 경영할 수 있는 것들을 뭐 하면서 얻어갔냐면요. 직원들 믿으면서 자기의 부재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시간에 자유로운 시간을 얻기를 원하고 수십 배, 수백 배 가치를 얻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위임하고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잠깐 불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포트할 마음을 갖되 그들한테 기회를 뺏지 말 것.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동행하고 나누는 삶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느꼈다고 얘기했고요.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대요. 부는 악의 근원이고 막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돈은 벌고 싶대.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자에 대한 마인드나 돈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비합리성을 부정적인 관념을 모두 지워야지만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에 돈이 따라오겠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가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111페이지의 부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되 켈리체가 생각하는 부자의 관점, 정말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의 관점이 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착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사랑할 줄 알면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부자라고 생각하는 관점과는 다르지만 그걸 모두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부자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마음 쓸 수 있어요. 착한 사람 될 수 있는. 마음 쓰려고 돈이 필요하죠. 그 자유로움. 지금 여기 켈리체가 나오는 이상적인 걸 모든 걸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자, 넘어가면, 자, 내가 생각한 돈이란 뭐다? 자, 돈에 대해서 악의적인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많아야 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고, 있으면 편리한 거고,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힘이고, 돈에 대한 개념이나 관점이 정리되어 있어야 그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돈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개념 정리, 돈을 버는 건 쉽고 재밌고, 돈은 착하고 행복을 부른다라는 그런 무언의 암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생각인 거예요. 내가 부자 생각,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돈의 필요 가치에 대해서 가치 있는 생각을 하면 그게 웰싱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생각은 다 버려라. 자, 한치의 부정적인 생각도 허용하지 말고 한없이 긍정적인 태도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왜 부자와 돈을 미워하는가? 자, 그렇게 하면서 11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선언문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이 부자로서의 자신감 있게. 자, 내가 다이아몬드예요. 내가 월 1억을 벌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왜? 내가 버는 그 부자에 대한 가치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거는 남들이 생각하는 악의 근원이 아니라 당당하고 정말 아름답게 쓸 거기 때문에 그걸 자신 있게 공언하고 확언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119페이지에 부자가 되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소비 습관이래요. 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의 관리를 하지 못하면 돈을 벌면서 망했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네트워크 하면서 망했다는 소리 많이 듣죠? 돈 못 벌었다는 얘기 많이 듣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오 잡느라 그래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뭐 있어 보이게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라고 얘기해요? 정말 깔끔하고 신뢰적인 모습 갖추라고 얘기하는 거. 성실하고 반듯한 모습 갖추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척을 하는 게 정말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 소비 습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뭐라 보고 알 수 있대요? 돈을 쓰고 나면 순자산이 얼마인지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인출을 관리해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내가 수입 지출을 관리할 수 있어야 진짜 돈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런 정리도 일하시면서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소비 지출 통제하는 힘을 갖춰야 되는 거고, 자, 지출을 통제하는 게 부재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얘기해요. 당장의 욕구 해소를 위한 소비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건 사면 즉시 값어치가 떨어질 때 값어치를 상승할 수 있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특히나 켈리체는 자신이 뭔가를 배우거나 가치 상승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끼지 않고 그게 돈이 얼마가 되더라도 강연이나 교육을 받는데 투자했다고 해요. 왜? 그거는 자, 자기 개발은 복리거든요. 똑같은 50만 원을 투자해도 물질에 투자하게 되면 가치가 하락하지만 나의 지식이나 나의 가치 상승에 투자하게 되면 그거는 시시때때로 매 순간마다 과정마다 모두 써먹을 수 있는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는 그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부를 쌓기 위해서는 뭉칫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절약을 하면서 종잣돈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뭔가를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 투자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걸 권해주고요. 돈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면 자, 켈리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켈리체는 프랜차이즈에서 성공한 오너죠. 그런데 켈리체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켈리체가 시스템을 갖추고 수십 배, 수천 배 자기 능력보다 많이 벌 수 있었던 건 켈리체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켈리체처럼 아이템을 개발하고 성공 멘토를 찾아가지고 그걸 또 노하우를 익히고 이렇게 하기 시간보다 이미 갖춰져 있고 검증된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켈리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 순간 모든 분야의 최고가 되래. 가정에서든 살림에서든 부모로서든 어느 분야의 최고가 돼보지 못하면 다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최고가 되기 전에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걸 시작하다 보면 시간 낭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만두고 하기보다는 그 분야에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걸 해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4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우리는 돈을 버는 시스템 구축하는 거 할 거잖아요. 자, 지출 관리하고 뭔가 목돈 만드는 거 집중하고 그리고 사업하거나 사업가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분야를 통달하고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건 통달이에요. 통달. 내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통달하는 거 그리고 계속 내가 내 행동을 이끄는 거에 있어서 마음적으로 풍요의 심리를 가져가고 계속 내 생각을 행동을 옮겨줄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도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왜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빈자로 살았는지 봤더니 부자도 패턴이 있대요. 127페이지. 패턴이 뭐냐면
자, 태도인데 부자는 부를 얻기 위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용합니다. 자, 뭘 얘기해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자는 뭘 한대요? 모든 과정, 시작, 과정 전체를 다 수용한대요.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빈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자는 좋은 일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쁜 일 있으면 곧바로 고치고 그리고 거저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빈자는 부를 얻기 위한 태도의 진정성이 없대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데. 돈은 벌고 싶은데 돈 벌고 싶은 행동을 안 해.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 행동을 안 해. 그러면 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대요. 왜 따로 있다고 얘기했어요? 태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태도가. 자, 그래서 돈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돈을 단지 생존 도구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큰 가치를 갖고 했을 때 정말 큰 돈도 가져갈 수 있고 돈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할 찰나의 순간이 오면 생각을 멈추고 즉시 행동한대요. 부자는 뭐래요? 생각을 많이 한대요? 행동을 많이 한대요? 즉시 행동, 즉시. 자,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돈과 관계를 잘 쌓아야 된다. 돈에 대해서도 신의를 가져야 된다. 돈의 입장에서 볼 때 거저들려는 자와 진정성에 다가오는 자 중에서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겠는가? 자신을 단지 생존 도구로 치부하는 자와 가치를 알아준 자와 누구에게 가겠는가? 여러분들이 우주의 기운을 모으려고 하면 돈도 좋아할 수 있는 너가 나한테 돈으로 오잖아? 그럼 나는 너를 엄청나게 가치 있게 쓸 거거든. 너 나한테 올래? 그래도 낫겠죠. 그냥 나 치장하는 데 쓰는 거 말고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나눔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자기개발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쓸 때 그 우주의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웰싱킹, 좋은 생각, 부자 생각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부자는 뭐래요?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삶이 인생이 성장하는 게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래요. 자, 랩터가면서 우리 성장해야 하네요. 매 순간 성장하고 있죠. 자, 순서가 성장을 먼저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먼저 벌고 나서 성장에 대해 집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장을 먼저 하면서 돈을 버는 과정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장이 멈추면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가 순서만 바뀔 뿐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부자는 과정도 수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받아들인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져가기 위해서 멘탈이 중요한데 멘탈은 트레이닝이 가능하대. 처음부터 주어진 사람은 1도 없대. 제 리더들 중에서 멘탈이 처음부터 강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 또한. 근데 훈련이 가능하고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생각 습관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해요. 자, 뭐냐면 자, 부자가 되는 생각에서 탓하기를 멈추고 목표에 집중한대요. 그래서 남 탓보단 내 탓을 하고 실패해서 배우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실패하면 죄책감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한 실수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늘 뭐라고 얘기하죠? 해결키에 집중하는 거. 자, 그리고 자, 성장 생각하는 습관에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부자는 실패는 하거나 좌절하지만 당신보다 조금 빠르게 회복한대요. 실패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집중하기 때문에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그걸 회복하는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 걸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자, 2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합리적으로 원인을 분석한대요. 부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를 지나갔지 뭐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 상황의 직면에 있다면 합리적인 원인을 찾아서 다시 그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실패했을 수 있어. 실패했어. 근데 실패했었던 거지 또 실패할 건 아니야 라고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일시적인 실패를 영구적인 실패로 간주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과정 안에서 거절도 당하고 슬럼프도 당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 내가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다음에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상황적인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서 감정적인 것보다 해결키에 집중했던 이유는 내가 감정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좌절하면 다음에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매몰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서 내가 감정이 다운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성공했던 습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뻥 꺼내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얘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 약속을 어떻게 나한테 빵꾸를 내? 또는 어떻게 내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만 감정이 더러워요? 나만 감정 더럽죠? 그럼 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무슨 일이 있나? 큰일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별일 없겠지? 자, 어떤 감정으로 왔어요? 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니 그래도 내 마음이 더 커 보이잖아요. 옹졸하게 이것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니 그 사람이 설사 나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나 걱정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의 양심에 걸릴까 안 걸릴까?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겠죠.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나한테 상처 줄 수 있는 행동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자꾸 선택하는 걸,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유리 멘탈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정말 존재의 가치가 있고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거, 그렇게 계속 믿고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가져가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도 했으니 본인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면 그럼 이런 부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이 thinking,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생각에 기반이 된 뿌리가 있대요. 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를 생각하는 초석으로 생각의 뿌리를 하는데, 생각의 뿌리를 처음에 얘기하면 143페이지에 겨우내 살을 내는 칼바람을 이겨내고 결국 피어나는 꽃과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작은 결핍에도 무너지는 인간에 비해서 경이롭기까지 하다.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았거든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다 역경과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 곳은 피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작은 미물인 식물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당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단지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느냐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심겠다고 마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애지중지 잘 가꿀 의지가 있는지, 얼마나 꽃피우길 바라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자, 꿈을 이룬다는 거는 사과나무를 표현하는데, 풍성한 사과가 정말 씨알 굵은 사과가 나오려고 하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대요. 이 얘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우선순위, 집중해야 될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 또한 열매 맺는 것들이 다처럼 보이지만 그 기반에 근간이 된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 뿌리를 습관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과를 갖기까지 그 과정에 하기 싫은 거, 게으른 거, 모든 것들을 남들이 하기 싫은 걸 내가 다 해놔야지만이 그 뿌리가 기반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서포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사람들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만드는 건 뭐래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습관 뿌리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핵심 가치로서 총 7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뿌리, 저는 첫 번째 뿌리를 핵심 가치로 보지 않았고, 전 습관 뿌리를 핵심 가치로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뭐냐면, 핵심 가치라는 건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그걸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과 같이 목표를 세워야지만이 그 목표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면 중간에 정말 큰 방향이 없으면 가다가 내가 왜 가지? 여기 왜 와있지? 이렇게 멈출 수 있는데, 가치가 명확하면 목표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진다는 거, 패배감을 갖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핵심 가치 뽑아봤을 텐데 5개 뽑아왔죠? 저는 진정성, 공동체, 가족, 자유, 자존감, 이게 제 핵심 가치로 뽑혔어요. 여러분들 이것들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것들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 훨씬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핵심 가치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로 끝나야 되는 거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하러 시작을 해? 하지 말지. 그러니까 예단하지 말고 반드시 할 거고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명확한 목표. 그래서 나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할 건데, 얼마만큼 할 건데 수치화할 수 있는 거. 나 승급할 거야. 승급 언제까지? 뭐를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늘 힘든 게 뭐냐면 과정에서 정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 그래서 뭔가 수치화되어 있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해요. 측정 가능한 게 있으면. 그래서 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직급만 가지고 목표를 삼다 보면 수치가 보이는 게 너무 멀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과정의 측정 가능치를 뭘로 두냐면
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 아까 뭐라 했죠? 인격적인 것도 성장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누가 나한테 지랄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 가슴이 있는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한 걸 가지고 뭔가 수치화되고 과정이고 내가 이루고 있는지 측정을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제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조차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내가 알잖아. 양심상 남은 측정하지 못하지만 내가 개과천선하고 있어. 내가 성장하고 있어. 아까 뭐라서 성장하는 삶이 행복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성장의 기준 다 달라요. 직급 성장만 성장이 아니에요. 골드 가도 골드 정도의 그릇 안 되면 또 힘들어서 또 고생해요. 그럴 바에는 내가 골드 갖는 품성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골드만 가면 끝나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 조건에 내가 인격적인 걸 먼저 하고 공헌할 수 있는 마음 먼저 가져가고 그리고 돈을 가져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거 내가 중간에 슬럼프 빠지고 남들 다 나가는데 나는 못하고 남들 다 승급하는데 난 못하고 비교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는 내실이 다져지고 있구나 측정하시면 돼요. 근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스스로 호되게 혼내야지. 너 뭐 했니?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꿈은 크게 원대하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걸 가져야 되고 데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결단력인데 자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고 결단 행동했을 때만 가치가 있대요. 말로서만 저는 그래 결심했어 결단했어 얘기하지 말고 보여줘요. 행동으로. 여러분 보여줘요? 자, 행동으로. 그래서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5페이지에 목표 성취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진정한 목표의 걸림돌이 뭐라고요? 결단이 진정하지 않아서 걸림돌이래요. 진정한 결단. 그래서 물론 실패할 때도 많지만 어떻게 해결할지는 실패할 때가 무조건 하는데 자기도 고민하지 않고 한대. 근데 그 실패할 때가 더 많대 확률상. 근데 그냥 다시 또 한대. 무슨 말 이게 성공 키인 거예요. 될 때까지 해.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 남들 했으면 한 번 해서 안 됐어.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확률이 높아지겠지. 이 사람 만났는데 안 됐어. 또 만나. 다음 사람 또 만나. 10명 만나다 보면 한 명 나오겠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스스로가 그런 결심을 하고 자기가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면서 실패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래요? 자책하지 말라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에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나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나아가게 하는 힘에 플러스 되는 생각만 하지 절대로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도 갖지 마시고 다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빨리 옮겨갈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남이 고용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고용하면서 내 라이프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뭐래요? 선언이래요. 핵심가치 선언인데 내가 핵심가치 선언하는 이유는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자기 합리화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 몰래 조용히 숨지 못하게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밖에다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홈미팅 다니면서 연말까지 언제까지 뭐 갈래 하고 직급 목표를 선언하게 했던 거예요. 선언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누가 성장했을까? 선언한 사람이 성장하는 거야. 나만 생각하지 마. 나만 생각했다가 안 될 거니까 슬쩍 목표 수정하지 마. 혼자 세웠다가 슬쩍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선언하면 빼박이야. 선로를 내가 갈 방향에 대한 가드레일을 딱 설정해 놓으면 절대로 이탈은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 노선은 벗어나지 않으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리더가 나와요. 리스크를 생각해서 그냥 안전빵으로 가려고 해서 선언하지 않고 그냥 사부작 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리더가 있고 리스크를 선택해서 선언하고 이번에 반드시 성장하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나 갑니다 라고 선언한 리더가 있다고 하면 자 경영자 입장이거나 결과적 입장에서 뭐가 더 좋대요? 선언하는 리더가 낫다는 거예요. 70%만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100%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리더는 아무 선언도 하지 않아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성장하지도 않는데요. 선언하지 않는 리더들은.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가 자 우리 팀은 항상 현상 유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을 정도만 일하자고 말하는 리더를 진정 따를 수 있는가. 안정형의 리더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리더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선언하고 도전하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시작해줘야 다음 분들이 그 길을 먼저 터주는 사람인 거예요. 리더는.
그래서 내가 어떤 뜨거운 결단을 내리고 어떤 선언을 하고 어떤 신뢰를 얻고 싶은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선언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70%도 괜찮으니까 도전하는 리더들이 되시기 바라요. 네 번째는 믿음인데 나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 우리 맨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되 단지 없는 거에 결핍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거에 장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늘 강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온 힘을 나를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167, 9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고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어야 된다.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준에. 고도의 수준을 요하는데 뭐 기술이 필요하대요? 아니요. 자신을 믿으래요. 궁극적인 수단과 도구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퀄리티 있고 가장 최상치의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게 가장 큰 힘을. 그래서 그동안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내던져야 한다. 남들 다 하는 당신이 왜 못하겠는가 라고 하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머리에 무조건 각인되어야 돼요. 자 넘어가면 그 다음에 5번째 신념인데요. 뭐래요? 믿겨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믿는 거래요. 신념은 뭐라고요? 내가 무의식 쪽에서 내가 믿겠다 마음 먹고 된다 한다를 내가 마음 먹고 가져가는 게 신념인 거예요. 그게 불씨가 돼서 나 자신을 100% 믿게 하고 최상의 버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신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게끔 행복감을 느끼게끔 해주고 스스로 자체가 그 신념을 반복할 수 있게 하래요. 6번째 뭐래요? 확신. 자 174페이지에 만약 매 순간에 주저앉지 않았더라면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일어났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단축되었을까. 자,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긴가민가 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가다서다를 너무 많이 하고요. 할까 말까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 확신이 필요한 건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매 순간에 주저하지 않았다면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단축되었을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애정하는 많은 파트너분들이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해요. 꾸준히 가거나 계속 가는 힘이 있으면 탄력성이 있거나 항상성이 있어서 더 큰 추진력이 생겨서 쫙 끌어올라갈 수 있는데 긴가민가 가다 말다 슬럼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 다 버리고 본인이 2년차, 3년차 이렇게 얘기해보면 제가 속이 터져 죽어요. 정확하게 믿고자 마음 먹었으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긴가민가의 시간에 차라리 데드라인을 정해서 아싸리 내가 1년만 죽기 살기로 해보고 때려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더 나. 6개월 하다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넘어가면 176페이지에 자 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대요. 두 눈은 명료하고 얼굴은 생기가 돌고 온몸의 근육은 무언가를 하지 않고 목표도 안달이 나 있어야 하고 무엇인 당신이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된대요. 남이 당신을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모든 게 허상이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소리내서 외치라고 스스로가. 그 자기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 7번째는 질문인데요. 질문은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의 질문은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질문함으로써 답을 얻는 과정이 조금 더 내가 더 깊이 있게 내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고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나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결키를 가져갈 수 있어요. 답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하는 거잖아요. 내 강점은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답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 내적 성장. 자각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가고 문제를 인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나한테 질문하고 상대한테 질문하고 그게 7가지 중에서 마지막까지였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질문하면서 뭐라 해요? 어떻게 하면 내 단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지 고민하래요. 답을 찾으면 곧바로 실행하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큰 난간이 드리워지면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답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 모르면 답은 꼭 있다고 믿기를 소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당신이 찾고자 하는 답을 이미 구해놓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답을 온전히 당신 것으로 체득하면 된다. 182페이지예요. 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묻고 또 물어서 당신의 삶을 찾길 바란다. 간절히 원하면 당신 앞에 답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누구한테 구하래요? 성공자 스폰서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삽질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힘이 딸려서 나중에 해결키를 줘도 해결할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답을 구하면서 코칭 받아가면 살아는 거예요. 스폰서와 함께. 자, 그리고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과가 열리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하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내 신념을 유지할 수 있게끔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튼튼한 뿌리가 계속 땅속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습관도 관리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고요. 늘 중요한 건 열정이 처음엔 가득하지만 뒷심이 부족해서 메이드가 안 되니 늘 뒷심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왜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과가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켈리체도 2년을 준비했던 사업이고요. 우리 이 비즈니스도 2년 이상은 내가 해봐야지 해봤다고 할 수 있는 감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뿌리가 아닌 사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법이다. 아까 뿌리가 뭐라 그랬죠? 습관이에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거, 대가집을 먼저 하지 않고 열매에만 관심을 두니 쉽게 좌절하고 기대하니까 포기하죠. 우리 뭐라고요? 뿌리에 관심을 두라고요. 뿌리에 관심을 두면 튼실하고 정말 때깔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184페이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늘도 감동하는 법이다. 단 한 번도 한 가지에 온전히 미쳐본 적도 없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정성을 다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여러분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이 얘기 이거 들을 때 울컥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나 여기서 그거 떠올랐어. 자, 그래서 한 가지 분야에 최고를 찍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표가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웰싱키의 정수는 뭐라면 시각화야. 시각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해서 그냥 의식하고 있는 거와 무의식은 다르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을 다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가 계속 매 순간마다 좀 더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인 걸 가져가라고 해요. 그래서 시각화 트레이닝을 우리 꿈판 같은 거 만드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렇고요. 내가 어떤 다이어리에 뭔가 목표를 적어놓는 거 그것도 시각화 중에 하나고요. 보이는 곳마다 뭘 적으라고 하는 것도 다 시각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지혜롭겠다라는 말은 방향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지혜롭다는 걸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갈 방향을 생각해야지 뒤로 가거나 될 걸 생각해야지 안 되는 걸 생각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나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지혜로운 건 나의 마음 관리, 나의 생각 관리, 나의 열정 관리, 나의 초심 관리를 하는데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각화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192페이지 보면 어떤 일은 3년이나 5년 동안 끈기를 가지고 하면 반드시 그거를 이뤄낼 수가 있는데 천천히 만약에 포기할 마음이 생긴다면 천천히 포기할 마음을 가지래요. 시작은 바로 즉시하지만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슬럼프에 빠지면 정말 포기해도 될 건지 후회가 없을 건지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그렇게 하면 그 포기하려고 하는 걸 천천히 하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다시 뜨거운 마음이 생긴대요. 내가 후회하지 않는 순간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생기면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자,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195페이지에 나는 절대 할 수 없어라는 말투기. 코끼리 예시를 들어요. 코끼리가 어릴 때 말투기에 묶어놓으면요. 그게 학습이 돼서 큰 성체가 돼서도 말뚝을 뽑아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학습돼서 자기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제 과거의 11년이 떠올랐어요. 월급 격리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월 500을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떠올라서 울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할 수 없어라는 말뚝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충분히 그것을 뽑아내고 푸른 수평원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말뚝은 오직 당신의 힘으로 뽑는 일이다. 여러분들의 말뚝 여러분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멍청하고 무식한 과거의 생각에 집착되어 있어서 과거의 경험에 국한되어 있어서 어린 그 코끼리로 성체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를 던지고 비우고 하시라고. 자, 내가 다시 살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온 날은 나를 잡아두고 일단 말두고 뽑은 날이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라고 바뀌는 순간 내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각화를 하면서 내가 채우기 비우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나에게 방해가 되는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 모두 버리래요. 과거에 게으르다고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게으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누가 나한테 생긴 이미지, 넌 내성적이야, 너 내성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이텐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 우리 안치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산화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바뀌라고 그랬죠. 이미 원래 최적화된 사람일 수도 있어. 본인이 그걸 안 꺼냈었을 뿐이야. 본인이 이미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혹시 권현진일 수도 있어. 열정 만렙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혹시 세상 오지랖일 수도 있어. 나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아니? 마음에서 뜨겁고 따뜻한 마음이 동요돼서 길 가는 사람도 막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적용하시는 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청사진 하는 거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구분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시각화나 이 모든 것들은 매일 아침 하는 게 좋다 그랬죠. 매 순간 하면 더 좋겠죠. 내가 흩어져 있을 때 계속 그걸 그래서 아무리 좋은 통찰도 3일이 지나면 흩어지니까 바로 실행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건 지워버리고 좋은 것들을 채워가는 걸로 시각화 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면 사람들이 뭔가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습관을 만드는 시점이 100일이래요. 그래서 100일 동안 본인이 했던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3초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한 달 60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29,000개의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3초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생각이 보내는 메시지 때문이래요. 그 메시지가 나쁜 생각이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나 포기에 대한 종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3초마다 계속 생각이 떠오를 건데 그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라고요? 풍요로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걸로 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매 순간 생각이 떠오른다니까요. 찰나마다.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생각으로 미래지향적 생각으로 내가 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60만 개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한 달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가길 원하고요. 그리고 인생에서는 웬만한 노력과 헌신으로 쉽게 꿈을 내주지 않는데요.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아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리가 없으면 기어서라도 목표에 도달하려는 자에게 기꺼이 꿈을 내준대. 223페이지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애착을 가지고 운명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다음 걸음을 준비해야 된다. 살아내겠다는 의지, 이 강렬하고 뜨거운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나를 놓고 싶을 때는 타인이 나에게 이렇게 세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일 때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 또는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세울 때가 있어요. 힘들고 슬럼프 빠졌을 때 저는 애들 사진 봤다니까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또 나를 이렇게 세우게 되게 타인에 대한 마음이 결국 나를 위한 마음이라는 걸 나를 세우는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 늘 운동, 명상, 독서, 감사일기 같은 나를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걸 가져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쉽게 변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 갖고는 쉽게 변화를 기대하는 건 아무런 노력 없이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절대 이룰 수 없다.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 목표를 진취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의 내면을 바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켜라. 자, 무엇보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자, 여기서 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뭐가 된대요? 독이 된대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연히 여기거나 그걸 이겨내는 게 여러분들이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 중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은 반드시 있었다. 다만 그게 기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역시 당신이 부자가 될 또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228페이지예요.
자, 부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신의 의지다. 유산화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폰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시스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지가 문제가 돼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침 긍정 학원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끊임없이 선언하고 또 잠재의식으로 자기 가능성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언을 통해서 그걸 이뤄내는 걸 가져가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역할 안에서 무엇보다 스스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부모 역할 안에서 뭘 얘기하냐면 아이들한테 우리 뭘 가르쳐야 되냐면 공부 잘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쏟 찾는 삶을 살게 해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근데 여러분이 해보지 않고는 여러분이 그들을 리드할 수 없죠.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스스로 떳떳하게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그런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폭풍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을 태도를 심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굴복하는 모습과 포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부정의 알고리즘 빼고 사랑과 긍정의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도 함께 온 가족 해볼 수 있는 얘기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 때문에 못해요. 뭐가 못해요. 그래서 육아와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여기서 여성 기업가로서 멘토로서 이런 역할을 해요. 자기의 개발이나 자기의 기회를 아이나 육아 때문에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역할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투자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커리어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성공과 가정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고 하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할 수 없으니 도움을 받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리고 그게 꼭 내가 다 하는 게 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루 종일 아이와 같이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불행하면 아이도 불행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을 우선으로 가져가면서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양보다는 질이라고 얘기하죠. 저도 어떻게 했냐면요. 같이 있을 때 쪽쪽 빨아요. 같이 있을 때 물고 빨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10년 잘 해왔고 저희 아이들 둘 다 문제없이 커왔고 저희 아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나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이 얘기해요. 도대체 엄마가 너무 궁금했대. 아연이가 맨날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삶의 가장 좋은 지표는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표본이 돼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밟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부라고 하더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지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들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체가 자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투자 개념이라는 걸 가져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수레바퀴는 여러분 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부를 가져가는 거. 켈리치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대요. 그런 힘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재정 상태를 좋게 만드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만들겠다. 내가 원하는 모든 시간을 살아갈 상태로 확보하겠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가겠다. 이걸 여러분들의 긍정 학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때까지 해보는 습관을 가져가는 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란 말도 있지 않는가. 최고가 될 사람인 것만큼 노력해서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면 그 외에 다른 데서 최고의 전략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대요. 그래서 뭐든지 해내고 성취하는 경험을 해보는 거. 여러분들 또한 거창한 거 말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깨닫고 재미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적으로 외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흥미있고 재미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러분 방법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죽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죽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심리 상태 때문에 얼굴에 그 어두운 그늘을 보이면 사람들이 유산화가 그렇게 만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 자체가 그 많은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즐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거에 진정한 공헌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센티를 먹지 않도록 그게 진정한 공헌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 진정한 공헌을 하다 보면 타인이 진짜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내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건강 때문에 컨설팅하는 공헌을 하다 보면 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과정인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거창한 공헌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가 힘들 때 내가 파트너의 어려움을 공감해 줄 수 있고 그 비즈니스에 기여하겠다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헌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성공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마음을 다루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계속 새롭게 매일매일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켈리체가 자기는 세네강에서 한번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스스로가 많은 관점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고 얘기했죠.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심리적인 게 떨어질 때 매일 새로운 날로 출발해요. 오늘이 첫날이고 제가 늘 감정 컨트롤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아침에 기분이 더러운 걸 점심때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오후부터 새로운 날이 출발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감정을 다음 날로 끌고 가지 않아요. 오늘 새로운 날로 출발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소중하니까, 나의 시간과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나는 앞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나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가는 거.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93페이지에 자기의 삶을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자기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를 이룬다.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의 인생에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나 혼자서 쭉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벽에 가로막힌 사람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다리며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내가 가진 노하우를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일의 가치가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깊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공헌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가져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움을 켈리체는 배웠다고 하잖아요. 켈리체는 다 사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배운 거지만 우리는 사업을 일어나는 과정에서 동행을 배우고 동행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어. 우리가 더 빨리 깨달았고 우리가 더 깊이 있고 내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성공을 가장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박의 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타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헌하면서 내가 어려웠던 순간을 반추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 힘이 말 그대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굶주린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선한 영역을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것만큼 완벽한 삶은 없다고 이 켈리체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인사이트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모든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긍정적이게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이뤄냈다는 것. 그 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임했던 그 자세와 그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이 사람이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이런 통찰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와 많은 걸 닮았다는 생각도 했고 많은 과정을 비슷하게 겪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한번 내가 했던 방법이나 방향이 틀리지 않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되게 좋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이 사람의 모습 안에서 성공자의 또는 부자에 대한 생각의 그런 습관이나 생각의 툴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부자, 마음 부자, 사람 부자, 인성 부자, 그런 건강 부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북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좋은 가이드라인인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실행하고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귀한 시간 쓰셔서 인사이트 받은 게 있다고 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책 들고 사진 찍겠습니다.